제5장 정미분 방정식의 시리즈 솔루션과 스페셜 펑션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특히 우리가 변수 계수 방정식에 대해서 그 해를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적용해서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상수 계수 방정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2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변수 계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특정한 형태 px가 x분의 a, qx가 x제곱분의 b인 특정한 형태를 띠는 그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오일러 코시 ODE라고 그랬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법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중요한 그 과학이나 공학 문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유명한 그 2차 미분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들의 대부분은 이 변수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정식들을 우리가 이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적용해서 그 해를 구하고 그 해 성질들을 알아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워 시리즈란 이런 것입니다. 파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수를 말합니다. 몇 승이다. 이걸 파워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시리즈라는 것은 이렇게 무한히 많은 항들의 합을 우리가 시리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급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한급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0, A1, A2는 전부 다 상수들입니다. 이걸 이제 계수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X0를 이 시리즈의 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0를 중심으로 우리가 시리즈를 전개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리즈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X-X0의 그 파워들로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X0를 0으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는 전부 다 우리가 0을 중심으로 파워 시리즈로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 예는 1-x분의 1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면은 이게 이제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나오는데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x 3승 해서 쭉 나갑니다. 이 시리즈가 수렴을 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리즈가 x의 어떤 값에서 수렴을 하는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은 영역에서만 수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xponential x의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죠. 1 플러스 x,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3 팩토리얼 분의 x3승 쭉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 시리즈는 수렴을 하고 이 시리즈와 이 exponential x의 값은 일치합니다. 근데 이 시리즈, 이 1-x분의 1 이 시리즈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x가 1보다 커져 버리면은 이 시리즈랑 이 함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돼버리죠. 이게 발산을 해버립니다. 시리즈가. 자,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는 이건 유명한 겁니다. x-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x 3승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계속되고 이것도 x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은 영역에서만 이게 시리즈가 수렴하고 성립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시리즈 중에서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라는 걸 아마 캘큘러스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x0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시리즈 전개를 합니다. 그럼 x-x0 항, 여기는 x-x0의 제곱항,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항들이 이 팩토리얼이 분모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형태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계수에는 이제 그 미분, 그러니까 n차 미분까지 해서 쭉 이렇게 무한히 미분 가능한 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x0를 0으로 두게 되면 만들어지는 시리즈가 이걸 맥로린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 시리즈가 이제 이렇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아는 미분 방정식을 직접 한번 파워 시리즈로 풀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고 익숙한 미분 2차 미분 방정식인 y 2차 미분 더하기 y는 0이다. 이거 여러분 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우리가 적용해서 해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면서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y를 우리가 이러한 x의 파워 시리즈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a0, a1x, a2의 x제곱, 그 다음에 a3의 x3승 해서 이제 무한히 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a0, a1, a2 이 모든 이 개수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즈를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xm승의 미분 여러분 알죠? mx의 m-1승이 되고, 이것은 m이 1보다 큰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m승의 2차 미분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미분을 하게 되면은 x의 m승을 2차 미분하게 되면 m-1,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있던 개수 am, x의 m-2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m은 2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항은 다 0이라서 없어져 버리고, 상수항부터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m이 2부터 해서 무한대까지가 이제 이건 시리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자체니까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그 시리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0이다. 이것 즉 y 2차 미분 더하기 y는 0이다. 이 그대로 이제 시리즈로 적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각 항들을 이제 그 비교를 합니다. 자, 상수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상수항이 하나 있고 여기도 상수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수항은 x의 0승을 말하는 겁니다. x의 0승이 되려면은 m이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m을 2를 대입하고 m-1이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m 요 곱한 것은 2가 되고, 그리고 m이 2니까 a 2가 되고, a2.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항은 a0 그냥 나옵니다. 이꼴 해서 상수항은 0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a2는 마이너스 2분의 1 a0다. 자, 이런 관계식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x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x항을 보면은 m이 3이라 해야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2, 그 다음에 m이 3이니까 a3, 그리고 여기서 x항은 이제 a1 해서 0이 된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얻어지느냐 하면은 a3는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1 a1이다. 이렇게 이제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이 2보다 크면은 이제 둘 다 우리가 이제 되니까 한번 xm승에 대해서 구해보면은 x의 m승이 되려면은 여기 xm승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m은 m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m-1은 m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x의 m승이 나오니까, 그럼 따라서 am 플러스 2, 그리고 x의 m승은 여기는 그냥 am 이꼴 제로다. 이렇게 이제 각 그 파워마다 전부 다 이 등식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 a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이제 m 플러스 2, m 플러스 1, 요 분의 1, 그리고 이제 am, 이런 관계식으로 얻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a0를 주게 되면 a2가 계산이 되고, 여기서 보면 a1을 주게 되면 a3가 계산이 됩니다. 그걸 이제 1번화 해 놓은 거죠. 모든 m항에 대해서. m항을 주면 m 플러스 2, 그러니까 두 단계 다음 항을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개수를.
이거를 recurrence relation이라고 그럽니다. recurrence를 우리말로 하면은 회귀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an을 주면 an 플러스 2가 만들어지고, am 플러스 2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m 플러스 4가 만들어지고, m 플러스 6이 만들어지고, m 플러스 8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단계씩 건너뛰는 그런 이제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recurrence relation이라는 게 꼭 두 단계씩 건너뛰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잘 아는 recurrence relation을 뭐 한두 개, 두 개만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recurrence relation이 팩토리얼이 있어요.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 뭐냐 하면은 0 팩토리얼을 1로 둔다. 그러면은 우리가 쭉 계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팩토리얼 함수들이 전부 다 계산이 됩니다. 이 리커런스 릴레이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공학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어떤 특정한 분야에 가면 자주 보는 이 시퀀스입니다. 순열인데 피보나치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두 숫자를 이제 더해서 자기 이제 숫자가 되는 겁니다. fn은 n-1, fn-1 플러스 n-2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두 개를 줍니다. f0는 0, f1은 1. 이렇게 두게 되면은 0, 1이 있고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에 1이 되고 1을 더해서 2가 되고 1을 더해서 3이 되고 2, 3이 더해서 5가 되고 3, 5를 더해서 8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두 개 수를 더해서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자신하고 그 전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가는 이 순열, 이 시퀀스를 피보나치 넘버라고 그럽니다. 이 피보나치 넘버라는 게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그 이태리 사람 이름이니까 서양 수학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순열은 실제로는 기원전 1000년경에 인도 수학에서 이미 이 숫자는 이 시퀀스는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문이 서양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인도에서 됐던 거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돼버리고 이제 서양 중심으로 문명이 펼쳐지니까 이게 피보나치 넘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넘버는 그 자연 현상에서 꽃잎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그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적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보면은 A0를 주면은 A2가 나오고 A2에서는 A4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쭉 이 A0를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주고 나면은 A2, A4 이를 쭉 나가고 그 다음에 A1을 주게 되면 A3, A5 두 개씩 이제 건너뛰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0, A1의 값을 이제 아무거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A0라고 두고 A1이라고 두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A2, A4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해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리즈로 A0, A1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이 시리즈를 우리가 CX라고 하겠습니다. 1-2분의 1 x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 4승 뭐 이래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요 x하고 x 3승, 5승, 7승 나가는 걸 sx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리즈라고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리즈를 이제 눈썰 믿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이게 바로 코사인 x의 그 시리즈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사인 x의 시리즈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같은 답을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워 시리즈로서도 같은 해를 이제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더 복잡한 이제 변수 계수
미분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유명한 방정식입니다. 르장드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우리가 지금 푸는 거 아니고 요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 n이 1인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르장드르라는 분은 그 프랑스 사람이고 1752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르장드르 이퀘이션은 그 일렉트로스타틱스 그리고 퀀텀 미케닉스 이런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주 만들어지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 n을 1이라고 고정시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y 2차 미분의 계수를 이제 1로 만들자면은 이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y 1차 미분은 마이너스 1-x 제곱분의 2x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y에 대한 계수도 1-x 제곱분의 이제 2가 돼서 요게 x가 0일 때는 이게 이제 미분이 다 가능하죠. x가 0일 때 미분이 다 가능하고 x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분모가 0이 돼서 이 자체가 이게 발산해버리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성립되는 영역이 이 x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이 방정식이 이제 성립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x를 0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계수 함수들이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y를 아까처럼 am, x, m승으로 이제 둡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못됐네. y 1차 미분입니다. 요거 1차 미분으로 여러분 수정해서 보기 바랍니다. y 1차 미분은 am이고 m은 1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쭉 나가고 2차 미분은 m이 2부터 무한대까지 나갑니다. 요거에는 x의 m-1승이고 x의 m-2승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식에다가 2차 미분, 1차 미분, 그다음 y 자체를 우리가 대입해서 한 끼리 맞추는 거예요. 한 끼리 이제 같은 그 파워끼리 상수항, x의 1승항, 2승항, 3승항, 4승항, n승항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다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 시리즈 방법은 좀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공부를 해보고 이 파워 시리즈가 이런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숙지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메이프이나 매스매티컬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제 파워 시리즈를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x 제곱에 이제 y 2차 미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서 y 1차 미분, 그 다음에 2 곱하기 y, 이제 이렇게 식을 적었습니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하고 x 제곱, 요게 이제 요 두 항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항은 am, m-1 해가지고 x, m-2승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m이 2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xm승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x제곱이 곱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은 m은 1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무한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y 시리즈 그대로 적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상수항, x항, x제곱항 이렇게 쭉 하나하나 다 따져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수항을 한번 봅시다. x의 영승이 돼야 되니까 m이 일단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a 2가 되고 a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승이요. m이 2부터 시작하는데 x제곱항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항 없고 얘도 보면은 m이 1부터 시작하니까 x 1승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해당 사항 없어요. 오로지 상수는 여기하고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a0 해서 이꼴 0이다. 그러면은 a2는 마이너스 a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0가 사실은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값이라도 넣으면 됩니다. 그게 상수항 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 x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x항 나옵니다. x항을 보면 m이 3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6a, 그리고 3 곱하기 2가 되니까 6a3.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6a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아직 해당 사항 없고, 여기는 이제 x의 1승항이 있어요. 그거는 m이 1일 때 되니까 2a1. 그 다음에 여기 x 1승항 있어요. 그거는 그 a1 해서 그 다음 여기 이제 equal 0가 됩니다. 그래서 6a3는 마이너스 2a1 플러스 2a1 해서 이게 그냥 제로예요. 이게 그냥 제로가 돼가지고 6a3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a3 자체가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a1이 무슨 값이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이 a3는 그냥 여기서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3가 일단 이제 0이 된다. a1의 값은 우리가 아무거나 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x제곱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x제곱항은 여기서 이게 m이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x의 제곱항이 나오니까. 그럼 4 곱하기 3 해서 12가 나야 되고, a4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x제곱항이 나옵니다. 그거는 m이 2면은, 그러니까 2a2. 여기 이제 m이 2면은 x제곱항이 나오니까. 그 다음 여기서도 제곱항이 나옵니다. 4a2. 요 m이 이제 2가 되니까 4a2. 그 다음 여기서도 2a2 해서 x제곱항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a4는 3분의 1 a2가 됩니다. 그러면 a0에서 a2는 마이너스 a0고 a4는 3분의 1 a2가 됩니다. 그러니까 a0, a2, a4는 지금 이제 나오는 건 구해졌어요. 여기서는 a1은 어떤 값이라도 괜찮고 a3는 현재 지금 0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2승항부터는 모든 이제 여기서 다 나오니까 해보면은 x의 m승항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는 겁니다. x의 m승항이 되면은 am 플러스 2가 되고 m 플러스 2, m 플러스 1 여기 x m승항이 돼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m, m-1, x m승항이니까 여기 나오고 여기도 x m승항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2m am 그리고 이제 2am 이렇게 나와서 x의 m승항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이 식을 자세히 보면은 am 플러스 2항이 있고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am 플러스 2는 m 플러스 1분의 m-1 am이라고 하는 이런 또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A0, A2, A2가 A4를 주고 그러면 이제 짝수는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짝수는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홀수는 A1은 우리가 줬는데 A3에 가서 0이 돼버리고 하니까 이 앞에 A3 0 주면은
0이 되고 A5에서 A7 0 되고 7에서 9 되고 홀수항들은 전부 다 0이 되어버립니다. A1만 놔두고. 그래서 이제 이걸 쭉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을 일일이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은 y 이꼬르 A1x 홀수항들은 전부 다 A3부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A1x 하나가 남고 그 다음에 A0로 해서 짝수항들 1-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5분의 1 x의 6승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 그 파워 시리즈가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이제 임의 상수 A1, A0를 우리가 임의 상수라고 두고 그 다음에 x를 우리가 P1x라고 일단 이제 명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A0로 두고 요거 자체를 우리가 Q1x로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요 명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그 해를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르장드르 이퀘이션에서 n이 1일 때 우리가 해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워 시리즈 메소드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소개를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파워 시리즈 메소드에 대한 이론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수렴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파워 시리즈가 어떻게 이제 수렴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수렴은 하는 조건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파셜 썸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SN으로. 그러니까 n번째 지수까지를 우리가 더해서 이걸 파셜 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워 시리즈는 이 파셜 썸과 그 리메인더의 합입니다. SNX 플러스 RNX의 합입니다. RNX는 그 나머지 이 파셜 썸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를 전부 다 합해 놓은 거죠. RNX다. 그래서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파셜 썸이라는 값 자체가 n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수렴 안 하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수렴한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A1이라는 어떤 정해진 값, 어떤 이제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렴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산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한번 결과들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그럽니다. 1 플러스 x, x제곱, x3승 해서 쭉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파셜 썸은 x의 n승까지 이제 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 파셜 썸에 x를 곱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제곱 해서 x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버립니다. 이 두 시리즈를 빼버리면은 sn 1-x가 되고, 그리고 이제 1 빼기 이 중간은 다 공통항들이 있으니까 1 빼기 xn-1이 돼가지고 sn은 1-x분의 1-x의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봤지만은 이 n을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과연 수렴하느냐? 지금 보면은 n을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가 사라져 줘야 됩니다. xn 플러스 1이 이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점점 커져 버리거나 이게
이게 우리가 컨트롤 안 되는 값으로 값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수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적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이게 0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적을 때는 이게 수렴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지오메트릭 시리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리즈의 또 특징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쭉 가면서 이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항이 앞의 항보다 작다는 거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다음 항을 그 전 항으로 나누게 되면은, 즉 여기서 말하면 x3승을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에 비해서 x3승 항은 x만큼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항은 전 항보다도 x만큼 작다. 그 x는, 그 작은 x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그걸 이제 이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이 1보다 작은 게 아니고 전 항과 지금 현재 항에 비교해서 현재 항이 전 항에 비해서 전 항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항이 전 항보다는 작아야 된다. 같으면 안 된다. 그래야 수렴한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항이 바로 직전 항보다 항상 작기만 하면은 시리즈는 수렴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나 공부하고 이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수학적인 그 표현 방법인데요. 어떤 시리즈가 수렴한다면은 뭐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어떠한 for any positive e. 그러니까 어떠한 주어진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의 입실론이니까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 for any라는 말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커도 되고 아무리 작아도 되고. 그러면은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 n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an n. 뭐를 만족하는 n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remain다가 우리가 무한했을 때 수렴하는 어떤 수렴하는 값 a1, 어떤 정해진 값 a1 빼기 그 s1x 이 절대값이 항상 입실론보다도 작다. n이 그 대문자 n보다도 크기만 하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잠깐 수학적으로는 이걸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이 커질수록 remain다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본 거는 현재 항이 전 항보다 작아야 된다. 같으면 안 된다. 현재 항이 전 항보다 작다. 그러면 x4승 항은 x3승 항보다 더 작다. x5승 항은 5승 항이 있는 것은 x4승 항보다도 작다. 해서 쭉 이렇게 진행되면은 우리가 수렴한다.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그 식을 우리가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도 과정은 그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그 뒷장에 나옵니다. 한 670페이지인가에 나오는데, 자, r을 x-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이 n보다 크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n보다 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항을 이제 m 플러스 1항이라고 현재 항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전 항은 그러면은 m이죠. am이고 r의 m승이 되고 여기는 r의 m 플러스 1이 됩니다. r을 뭐로 두느냐 하면은 x-x0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전항이고 이게 현재항입니다. 그러면은 현재항이 직전항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1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 개수하고 개수 AM 플러스 1, AM 요 식은 이렇게 따로 적을 수가 있죠. RM승하고 RM 플러스 1이니까 요 R 절대값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보다 작다. 그러면 R 자체는 뭐보다 작아야 되느냐 하면 1분의 요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R이 뭐냐?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최대 그 X-X0가 뭐냐? X-X0. X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파워 시리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걸 우리가 Radius of Convergence라고 합니다. 수렴 반경. 그건 따라서 R은 1분의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서에서 교과서 172페이지 11식에 나오는 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증명을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지오메트릭 시리즈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좋은데요. m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AM의 RM이라는 게 이제 m번째 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Q의 M승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릭 시리즈로 본 게 뭐냐 하면은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한번 보죠. 요게 지오메트릭 시리즈인데 이것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x가 1보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다음 x 쭉 x의 m승 쭉 나갑니다. 그것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항이 그 1보다 작은 것의 m승보다 작다면은 수렴하는 시리즈에서 수렴하는 각 항보다 이게 작은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절대값으로 말입니다. 그러되면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컨버전트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absolutely 컨버전트하다고 합니다. 이게 absolute 컨버전트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미 이건 수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이제 n분의 1승으로 다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n분의 1승으로 해버리면은 q는 q가 되고 그 다음에 이 AM의 n분의 1승 되고 이제 RM은 n분의 1승이니까 R 나오고 따라서 R은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Q 절대값에 요 AM의 절대값의 n분의 1승보다 나눈 것보다는 요게 R이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렴 반경을 Q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 수렴 반경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수렴 반경보다 작은 모든 그 X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리즈가 이제 수렴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은 그 시리즈가 이게 수렴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식으로 해서 그리고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렴할 수 있는 그 반경이 얼마나 되느냐, 모든 X에 대해 수렴하느냐, 이게 수렴하는 반경에 이제 제한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하나 봅시다. 엑스포넨셜 X 아까 우리가 봤죠. 이거의 수렴 반경은 어떻게 되느냐. AM 플러스 1분의 AM 하니까 이거는 여기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m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이건 0으로 가버립니다. am 플러스 1 오버 am의 절대값은 0으로 가니까 이거 수렴 반경은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 수렴 반경이 무한대는 이야기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건 수렴한다. 그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오메트릭 시리즈도 한번 봅시다. 그거는 am하고 an이 이건 1대1이니까 모든 코에피션트가 1대1이니까 이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이디어스 컨버전스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보면은, 이거 분모에 2, 3, 4가 붙어 있어서 이게 다른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보면 r이 역시 1이 얻어지게 되고, 이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x0가 r 수렴 반경보다도 작은 0 모든 x에 대해서는 수렴하는데, 이게 r에 그러면 이 반경에 값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되면은 여기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이걸로서는 x-x0가 r이 됐을 때 이걸로서는 우리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으면은 모든 x에 수렴하지만은 인 경우에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n x가 1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ln 1이면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 해서 이건 수렴합니다. 어느 값으로 수렴하느냐? 0.693147. 이거는 ln 2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ln 1-1 하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해놓고 1 플러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거는 유명한 겁니다. 발산하는.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1보다 커버리면은 이것과 이것은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이제 그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다루는 모든 시리즈는 수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Analytic Function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함수가 x x0에서 Analytic이다 이러면은 그 x x0를 이걸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뭐와 같으냐 하면은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Analytic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은 테일러 시리즈에 의해서 우리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워 시리즈 솔루션이 존재하느냐, 이제 이걸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논 호모지니어스 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PQR이 어널리틱이다. 그러니까 PX, QX, RX가 모두 다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어널리틱하다.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은 PQR이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해도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증명은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유명한 그 미분 방정식들이 다 그 어널리틱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또 우리가 extended power series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버지 하는 파워 시리즈로 이제 돼 있다면은 우리가 각 항을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 미분해도 됩니다.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면은 이게 파워 시리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수렴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그 각 항별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고 항끼리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항끼리 곱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각 항끼리 맞추면 된다. 우리가 이제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공부를 하면서 상수항, X의 1차항, X의 2차항, 3차항, N차항 이를 쭉 맞춰봤습니다. 맞추면서 각 항마다의 개수를 우리가 다 일치시켰어요. 이 꼴제로, 이 꼴제로 해서. 그것이 성립한다. Identity Theorem for Power Series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그
그 이론들이 이제 이론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항별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챕터의 그 제목에 스페셜 펑션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럼 스페셜 펑션에 대응되는 이제 함수가 뭐냐면은 그걸 엘리멘터리 펑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함수가 사실은 엘리멘터리 펑션들입니다. 뭐 이 x의 m성 다항식들, 그리고 어떤 a의 x성, 익스포넨셜 함수, 삼각 함수, 로그, 하이퍼블릭 함수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알던 모든 함수들은 우리가 구분하기를 그 엘리멘터리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스페셜 펑션이라고 이제 구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